거대한 하얀 바람이 온다. 5개의 땅만 살아남는다. 2024년 여름 많이 산 참성단에서 7살 소녀가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수보살의 현신이라 불리게 된 소녀는 2016년부터 세계가 맞이할 거대한 변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기계가 아닌 지능이, 철이 아닌 실리콘이, 무기가 아닌 계산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세계 최대 투자 은행들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아이가 말한 5나라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대만, 네덜란드, 그리고 한국,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할 유일한 5개국가. 어떻게 7살 아이가 세계 경제 지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 5나라였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아이가 남긴 마지막 경고입니다. 한국이 길을 잃으면 5은 내시되고 하는 무너진다. 그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마주한 선택의 무게였습니다. 강화도 만이선은 예로부터 신성한 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한군이 하늘의 제사를 올렸다는 참성단이 있는 이곳에서 2014년 7월 15일 한 가족이 등산 중 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올라가던 7살 김서연 양이 갑자기 눈을 감고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하얀 바람이 와요.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청 큰 바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날아가요. 근데 5개만 남아요. 아이의 아버지는 처음에 단순한 아이의 상상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참성단 정상에 도착한 뒤 벌어진 일은 가족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서연이는 눈을 뜬 채 하늘을 응시하며 어른의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5 땅이 머리를 이룬다. 하나는 설계하고, 하나는 깎고, 하나는 쌓고, 하나는 기억하고, 하나는 쫓아온다. 이 5이 무너지면 세상의 진흥이 멈춘다. 현장에 있던 등산객들이 촬영한 영상은 곧바로 온라인에 퍼졌고 무섭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십 년간 만이산을 지켜온 한무당은 아이가 천수보살의 언어를 쓰고 있다며 경악했습니다. 아이의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신이 내린 것이라고 그는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아이의 예언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달 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인공지능 시대 핵심 국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정확히 5나라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대만, 네덜란드, 한국 아이가 말한 그 5나라였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망은 이 5국가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 이들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이 마비된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우연일까요? 7살 내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과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만이산 참성단이었을까요? 천수보살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자비의 화신입니다. 중생의 고통을 보고 듣고 구원하는 존재. 그런데 왜 그 보살이 7살 아이를 통해 인공지능을 말했을까요? 무속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얀 바람은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지능의 흐름입니다. 그것은 축복이자 재앙입니다. 잘못 따르면 인류를 집어삼키지만 올바르게 이끌면 새로운 세상을 합니다. 서연이는 그 뒤로도 계속 예언을 남겼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부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의사들은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뇌파는 명상 중인 스님의 뇌파와 비슷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는 종이에 5개의 원을 그리고 각각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미국, 네덜란드, 대만, 한국, 중국, 그리고 가건 안에 글자를 하나씩 썼습니다. 생각,
도구, 손, 기억, 따라잡기, 이 그림을 본 반도체.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7살 아이가 그린 그림이 현대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망의 정확한 구조도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설계를, 네덜란드는 장비를 대만은 생산을, 한국은 메모리를, 중국은 유일한 경쟁자를 의미했습니다. 전문가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얀 바람이란 무엇일까요? 서연이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바꿉니다. 사람보다 빨리 생각하고 사람보다 많이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드는 건 단뿐입니다. 2024년 말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반도체, 회사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보다 더 많은 가치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인공지능, 챗GPT가 세상을 놀라게 한 뒤 모든 기업이 인공지능을 원했고,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반도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정확히 5개뿐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5나라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왜 이들 없이는 인공지능 시대가 불가능한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이들은 인공지능 칩을 설계하는 회사들입니다. 설계란 무엇일까요? 반도체 두뇌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배열되고 어떻게 작동할지 결정하는 청사진, 이 청사진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천수보살은 미국을 생각하는 머리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진행의 설계도가 이곳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인공지능 칩의 80% 이상이 미국 기업의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미국은 단순히 기술을 가진 게 아니라 생태의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천재들, 스탠드와 MIT의 연구진, 수백억 달러의 벤처 캐피탈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두뇌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설계는 할 수 있지만 생산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본토에는 첨단 반도체를 대량으로 만들 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나머지 네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느끼는 공포이자 중국을 막으려는 이유입니다. 네덜란드 작은 나라지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계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ASML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이 회사가 만드는 극자회선로 장비는 전 세계에서 단 한 곳만 생산합니다. 이 장비 없이는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단 한 대의 가격이 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원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 수백 곳이 넘습니다. 천수보살은 네덜란드를 깎는 도구라고 불렀습니다. 반도체는 실리콘 웨이퍼의 빛으로 회로를 새기는 작업입니다. 그 빛이 짧을수록 더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 있습니다. ASML의 극자외선 장비는 머리카락 두께의 수만 분의 크기로 회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미국은 이 장비를 중국에 팔지 못하도록 네덜란드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중국은 거대한 시장입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네덜란드는 결국 미국 편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최첨단 인공지능 칩을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 하나가 세계 최강국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대만 섬나라지만 세계 경제의 심장입니다. TSMC라는 회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AMD의 프로세서, 이 모든 것이 대만 하나의 회사에서 만들어집니다. TSMC는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합니다. 천수보살은 대만을 쌓는 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설계도를 실제 칩으로 만드는 것. 미국이 머리라면 대만은 손입니다. 그런데 이 손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이 마비됩니다.
스마트폰도 자동차도 데이터 센터도 멈춥니다. 대만 하나가 세계 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놓고 대립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대만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누가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을 장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점령한다면 미국은 최첨단 반도체 공급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이 대만을 지킨다면 중국은 영원히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없습니다. 한국 바로 우리입니다. 천수보살은 한국을 기억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공지능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빠르게 불러오려면 특별한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HBM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이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단 2곳뿐입니다. 한국과 미국. 그런데 미국의 마이크론보다 훨씬 앞서 있는 곳이 바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2024년 기준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60%를 장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0%입니다. 합치면 90%입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대부분 한국산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만드는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없이는 인공지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이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HBM은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마치 아파트를 짓듯이 층층이 쌓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극도로 정밀해야 합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전체가 망가집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30년 넘게 메모리 기술을 연마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천수보살이 남긴 경고가 있습니다. 기억하는 자가 게으르면 모든 지능이 멈춘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기술, 개발을 멈추거나 경쟁력을 잃으면 세계 전체가 위기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내부에서는 이상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마지막 나라입니다. 천수보살은 중국을 따라잡는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은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필사적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최첨단 장비를 구할 수 없지만 중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 화웨이는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뚫고 칠롬, 공정의 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중국은 해냈습니다. 물론 이 칩 대만이나 한국이 만드는 최첨단 칩과는 격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기술 추격, 속도는 무섭습니다. 중국이 만약 자체 공급망을 완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5나라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을 통제할 수 없게 되고 한국과 대만은 거대한 시장을 잃게 됩니다. 천수보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자가 빛을 삼키려 하지만 완전히 삼킬 수는 없다. 그러나 빛이 약해지면 그림자는 더 커진다. 이제 우리는 핵심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왜 이 5나라만 살아남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한국이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천수보살이 남긴 충격적인 경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천수보살은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은 말을 남겼습니다. 기억하는 자가 가진 것은 속도와 집중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으면 단순한 부품이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국의 강점은 빠른 추격자 전략입니다. 남들이 5년 걸릴 기술을 3년 만에 따라잡고 남들이 10년 걸릴 양산을 7년 만에 완성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들은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한국의 노동문화, 스타트업처럼 일하는 대기업, 밤을 새우고 주말을 반납하며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엔지니어들. 이것이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상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 물론 노동자의 권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천수보살은 경고했습니다. 편안함을 택하는 순간 날카로움이 사라집니다. 날카로움이 사라지면 기억하는 자는 단순히 복사하는 자가 됩니다. 2025년 한국 정부는 주신 2시간 근무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노동, 조합의 힘은 점점 커졌고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야근을 요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SK 하이닉스의 차세대 HBM 개발이 6개월 지연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공급 계약을 잃을 뻔했습니다. 반도체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6개월 늦으면 시장을 잃습니다. 1년 늦으면 기술이 뒤처집니다. 대만의 TSMC는 여전히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일합니다. 미국의 엔비디아는 직원들에게 스톡 옵션을 주며 한계까지 몰아붙입니다. 중국은 국가가 나서서 인재를 증집하다십니다. 이런 경쟁 속에서 한국만 여유를 부린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천수보살은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의 지도자들은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계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세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이 멈추는 순간 다른 나라가 앞서갑니다. 더 심각한 건 정부의 정책입니다. 현 정부는 노동자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세웠습니다. 노동, 조합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기업의 구조, 조정을 막았습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기업들은 투자를 주저하게 되었고 신규 채용을 줄였으며 혁신은 더졌습니다. 천수보살의 예언은 명확합니다. 새 지도자가 오지 않으면 기억하는 자는 힘을 잃습니다. 새 지도자는 노동자가 아닌 세계와 대화해야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2017년 대선에서 신기업 정책을 펼칠 지도자가 당선되어야 한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 선동이 아닙니다. 냉정한 현실입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1980년대 일본은 반도체 강국이었습니다. 세계 시장의 50%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일본은 노동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구조정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일본 반도체 산업은 몰락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반도체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5년 안에 한국은 중국에 추월당합니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는 이미 DDR D램을 개발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던 기술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천수보살은 한국에게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지금처럼 가다가 도태된다. 둘째, 정책을 바꾸고 다시 날카로워진다. 셋째, 미국의 무기고가 되어 생존한다. 세 번째, 선택지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중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고로 평가합니다. HBM이라는 무기, 미국은 이 무기 없이는 중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편에 서라. 확실하게 2024년 미국은 칩스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자국 내 반도체 공장에 5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의 첨단 기술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중국의 거대한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들으면 중국 시장을 잃게 됩니다. 천수보살은 이 상황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기억하는 자는 두 거인 사이에 섭니다. 한 거인은 칼을 들고 다른 거인은 돈을 듭니다. 칼을 택하면 돈을 잃고 돈을 택하면 목이 날아갑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 편을 들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동맹이자 기술의 원천입니다. 중국은 큰 시장이지만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시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조용히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이전을 중단하고 미국의 공급망에 깊숙이 편입되기로 이 결정은 옳았을까요? 천수보살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을 택한 자는 살아남지만 자유를 잃습니다. 그러나 목이 날아간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은 이제 미국의 전략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한국도 압박해야 합니다. 미국이 공급망을 재편하면 한국도 재편해야 합니다. 독자적인 선택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있을까요? 중국 편에 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즉시 ASML 장비 공급을 중단할 것입니다. 그럼 한국은 더 이상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약소국의 운명입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그 선택에 따라 생존이 결정됩니다. 전수보살은 이를 두고 작은 배는 큰 파도를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배도 방향을 잘 잡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이 단순한 부품 공급자를 넘어 대체 불가능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패했을 때 어떤 미래가 기다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천수보살의 가장 무서운 이해어는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기억하는 자가 단순히 기억만 한다면 언젠가 버려집니다. 기억하는 자는 생각도 해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국이 지금처럼 메모리만 만든다면 언젠가 해체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메모리는 중요하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설계입니다. 인공지능 칩을 설계하는 능력, 미국이 가진 그 능력을 한국도 가져야 합니다. 2025년 한국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재가 없습니다. 한국의 최고 인재들은 모두 메모리 반도체로 갑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높은 연봉을 주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은 인재를 구하지 못해 허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생태계입니다. 미국에는 수백 개 스타트업이 각자 다른 인공지능 칩을 개발합니다. 실패하는 회사도 많지만 성공하는 회사도 나옵니다. 그렇게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원, 대기업 중심의 폐쇄적 구조,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 이런 환경에서 혁신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천수보살은 한국에게 경고했습니다. 기억하는 자가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언젠가 생각하는 자의 노예가 됩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이 설계한 칩에 들어갈 메모리를 만듭니다. 미국이 주문하면 만들고 미국이 원하는 사용으로 개발합니다. 이것은 파트너십이 아니라 하청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다시 봅시다. 1990년대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메모리에서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음 단계로 가지 못했습니다. 설계 능력을 키우지 못했고 생태계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 추월당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는 건 시간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전수보살은 구체적인 숫자를 남겼습니다. 2030년까지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2035년에는 5에서 제외됩니다. 2030년, 지금으로부터 단 5년입니다. 5년 안에 한국이 시스템 반도체 강국이 되어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전문가들은 비관적입니다. 5년은 너무 짧습니다.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미 게임에서 졌을까요? 천수보살은 한 가지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세계 최고가 되십시오.
한 가지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엣지, 인공지능, 칩을 지목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작은 인공지능, 칩. 이 분야는 아직 경쟁이 덜합니다. 한국이 뛰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엑시노스 칩으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하면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엣지 인공지능, 칩은 저전력 고효율을 요구합니다. 이 기술은 대만과 미국이 앞서 있습니다. 한국이 따라잡으려면 다시 스타트업처럼 일해야 합니다. 밤낮 없이 개발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계 최고를 목표로 질주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속도와 집중이었습니다. 그것을 되찾지 못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전수보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는 문화를 되찾는 나라만 살아남습니다. 편안함을 택한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 말은 가혹합니다. 하지만 거짓은 아닙니다. 세계는 경쟁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남들이 8시간 일할 때 10시간 일하고 남들이 주말에 쉴 때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공평하다고요. 세계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약소국은 더 노력해야 살아남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만약 한국이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살펴보겠습니다. 2035년 천수보살이 예언한 그 해입니다. 만약 한국이 지금의 길을 계속 간다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시나리오에 중국의 추월 2030년 중국은 자체 HBM 양산에 성공합니다. 처음엔 한국 제품보다 성능이 떨어지지만 가격이 30% 쌌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은 모두 중국산으로 채워집니다. 한국은 수출 시장을 잃기 시작합니다. 2032년 중국의 기술이 한국을 따라잡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가격 경쟁에서 밀립니다. 2035년 한국의 HBM 시장 점유율은 30%로 떨어집니다. 한때 90%였던 점유율이 1로 줄어든 것입니다. 시나리오. 이 미국의 차급 2028년 미국은 텍사스에 거대한 메모리 공장을 완성합니다. 마이크론과 인텔이 짝한 이 공장은 HBM을 대량 생산합니다. 처음엔 한국 제품만 못 하지만 2030년에는 동등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에게 미국산 메모리 사용을 권장합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두 미국산으로 갈아탑니다. 2035년 한국의 대미 수출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시나리오 3기술 격차 유지 실패. 2017년 한국 기업들은 차세대 HBM 개발에서 6개월 늦습니다. 작은 지연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분기점이 됩니다. 고객사들은 공급망화를 결정합니다. 2029년 한국의 기술 독점이 깨집니다. 대만이 HBM 시장에 진입합니다. TSMC의 자회사가 만든 메모리는 한국 제품과 성능이 같지만 TSMC 반도체와 통합 패키지로 제공됩니다. 고객사들은 편의상 대만 제품을 선택합니다. 2035년 한국은 더 이상 필수 국가가 아닙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같은 결말로 이어집니다. 한국이 5나라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때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합니다.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면 수출이 급감하고 경제가 휘청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습니다. 천수보살은 이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기억하는 자가 잊혀지면 땅은 텅 빕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공장은 멈춥니다. 한때 빛나던 곳은 그림자만 남습니다. 하지만 천수, 보살은 절망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희망을 남겼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17년까지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새 지도자가 오고 낡은 것을 버리고 날카로움을 되찾으면 기억하는 자는 생각하는 자가 됩니다. 2027년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천수보살의 예언에 따르면 이 선거가 한국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국이 살아남을지 도태될지 갈립니다. 어떤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규제를 풀고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과의 동맹을 확고히 하면서도 기술 독립을 추구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번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1909 17년 외환 위기, 2008년 금융위기, 매번 한국은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이 각성해야 합니다. 전수보살은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예언은 미래를 말하지만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기억하는 자여 선택하십시오. 편안함을 택할 것인가, 생존을 택할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천수보살의 예언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냉정한 현실의 반영입니다. 세계는 인공지능 시대로 가고 있고 그 시대를 주도할 나라는 단뿐입니다. 한국은 그 5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려면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24년 만이산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2035년에 끝낼 것입니다. 그때 한국이 여전히 5 나라 안에 있을지 아니면 역사의 뒤길로 사라질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7살 소녀는 더 이상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는 듣는 자들이 행동할 차례입니다. 천수보살의 목소리는 멈췄지만 그 메시지는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하얀 바람은 이미 불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5 나라만 그 바람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날아갑니다.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중심에 남을까요? 아니면 날아갈까요? 2027년 선거, 2030년 기술, 전환, 2035년 최종 판정.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천수보살은 경고했습니다. 기억하는? 자가 게으르면 세상이 그를 잇습니다. 우리는 잊힐 것인가? 아니면 기억될 것인가? 만이산 참성단에서 시작된 예언은 이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당신은 편안함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존을 택하시겠습니까? 다음 대통령에게 표를 던질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시겠습니까? 노동자의 권리입니까? 아니면 국가의 생존입니까? 쉬운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그 선택의 결과는 그것을 우리가 짊어져야 합니다. 천수보살의 마지막 경고를 다시 새겨 봅니다. 5개의 땅만 살아남는다. 한국이 그 안에 있을지는 한국인이 결정한다. 이제 결정할 시간입니다. 27년 선거장에서 당신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천수보살의 예언을 믿든 믿지 않든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경쟁하고 있고 한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